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무작정 하는 운동이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을 크게 해칠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운동이 이제는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니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과 그 이유,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체 운동까지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셨던 마음이 공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안도감을 느끼시며 마지막에는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언제나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대, 30대 때처럼 무리해도 금세 회복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60세를 넘어가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보호해주던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다 보면 닳아서 얇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육량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로 탄력을 잃어가면서 조금만 무리해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김정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72세인 그분은 퇴직 전까지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셨던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새벽마다 달리기를 하는 게 일상이었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시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조금씩 붓기도 했어요. 그래도 김정호님은 운동을 계속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뛰기 시작했죠. 하루에 30분이던 달리기를 1시간으로 늘리고 속도도 더 빠르게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무릎이 심하게 붓고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달리기는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호님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경험만 믿고 몸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전에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건강검진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혈압, 혈당, 관절 상태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확인해도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호 님도 만약 미리 무릎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분은 수영과 실내 자전거로 운동 방식을 바꾸셨는데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통해 기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니어가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가장 위험한 것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입니다. 에어로빅이나 줄넘기, 배드민턴 같은 운동이 여기에 해당하죠. 두 번째는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고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하는 운동들입니다. 네 번째는 몸을 과도하게 비트는 요가 자세. 다섯 번째는 3시간 이상 계속하는 장시간 등산. 마지막으로 태권도나 복싱 같은 격투 스포츠입니다. 왜 이런 운동들이 위험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과 허리는 충격을 견디는 힘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점프를 해도 연골과 근육이 충격을 잘 흡수했지만 이제는 그럴 능력이 부족해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운동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아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젊을 때 즐겁게 했던 운동인데 왜 갑자기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박영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인 그분은 평생 집안일만 하시다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등록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같은 또래 분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기분도 상쾌했거든요. 에어로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사분이 점프 동작을 많이 넣은 새로운 루틴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영자님은 다른 분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했지만 운동 후에는 괜찮아져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일주일 후 평소처럼 에어로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반월상 연골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영자님께 당분간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거동이 불편해졌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자님은 그 후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점프 동작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수영과 평지 걷기 위주로 운동하고 계세요. 이처럼 잘못된 운동은 단순한 통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심혈관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도움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한 운동 목록을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두시는 겁니다. 점프가 들어간 운동,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 무릎을 꿇는 동작, 몸을 심하게 비트는 자세, 장시간 지속하는 격한 운동, 상대방과 몸이 부딪히는 운동은 반드시 피하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참고 계속하다가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운동은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시니어는 아무 운동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안전한 운동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위험한 운동을 피하고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릎의 가장 안전한 운동은 수영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수영을 못 하시더라도 물 안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쿠아로빅도 좋은 선택입니다. 실내 자전거 역시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죠. 허리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나 맨몸으로 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벽에 기대서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균형 감각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태극권이나 가벼운 필라테스, 평지에서 하는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최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75세인 그분은 4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시면서 늘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바벨을 들고 운동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따라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욕심이 생겨서 무게를 늘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던 중에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나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조금씩 문제가 있었는데 무거운 바벨 운동이 결정타가 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무거운 것을 드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상호님은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거든요. 진통제를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셨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밴드 운동을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 생각보다 운동량이 만만치 않았어요. 탄력 밴드를 당기고 늘리는 동작으로 팔과 다리 근육을 기를 수 있었고 무엇보다 허리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최상호님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밴드 운동과 함께 평지 걷기도 꾸준히 하시면서 체중도 5kg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밴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운동 후의 개운함입니다. 예전에 무거운 바벨을 들 때는 운동 후에 피곤함만 남았는데 지금은 상쾌함과 활력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밴드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상호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대신 내 몸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강하고 빠른 운동이 아니라 안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혹시 무릎이나 허리,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잘못된 운동 습관을 고치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선택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한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시니어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몸이 덜 깬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기, 한 번에 너무 오래 걷거나 뛰기, 무거운 기구에 의존하기,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럽게 스트레칭하기, 매일 과도하게 운동하기, 그리고 운동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시간과 강도 조절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더 오래, 더 많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동을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윤미선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젊었을 때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의료진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0분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1시간으로 늘렸고 며칠 후에는 2시간까지 늘렸습니다. 속도도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거의 빨리 걷기 수준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윤미선님은 자신의 운동량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시간씩 빠르게 걷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탄하셨어요. 그분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을 계속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의료진 출신이라 어느 정도 몸의 변화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기셨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걷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참고 운동을 계속하셨는데 어느 날은 너무 아파서 중간에 멈춰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가보기로 하셨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아보니 무릎 연골에 염증이 생겨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운동이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 2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은 70세 여성에게는 너무 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윤미선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해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운동량을 대폭 줄이라고 권하셨습니다. 하루 30분 느린 속도로 평지만 걷고 주 3회 정도만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운동량을 줄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릎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도 많이 없어졌고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윤미선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고 계세요. 하루 30분씩 주 4회 적당한 속도로 평지를 걷습니다. 가끔은 실내 자전거나 수영도 하시고요. 운동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지만 무릎 통증 없이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체력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윤미선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운동 습관은 결국 몸을 지치게 하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중요하지 많이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적당한 강도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운동 습관은 무엇일까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사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주 3회에서 5회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해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탈수는 특히 시니어에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운동의 진짜 의미와 꾸준한 루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운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운동의 진짜 목표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처럼 기록을 세우거나 남들과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운동 루틴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조화롭게 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30분 걷기와 밴드 운동, 화요일에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수요일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 목요일에는 태극권과 걷기, 금요일에는 스트레칭과 평지 걷기, 토요일에는 균형 운동을 하고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세환님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인 그분은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무료하고 외로우셨다고 해요.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아내는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걱정하며 운동이라도 해보시라고 권했지만 혼자 하는 운동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가봤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감만 느꼈고 혼자 걷기를 해봤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동네 복지관에서 태극권 동호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태극권이라는 게 너무 느리고 재미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가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20명 정도 모여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사분이 친절하게 기본 동작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극권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동작이 느리지만 온몸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되고 마음도 차분해졌거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다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태극권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오세환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 3회 복지관에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 집에서도 혼자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몸의 변화도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감이 생겼고 어깨와 목의 결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태극권만으로는 아쉬워서 추가로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태극권으로 기초 체력이 생긴 상태라 걷기도 수월했어요. 처음에는 20분 정도만 걸었는데 점점 늘려서 지금은 1시간 정도 걸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오세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가시고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건강검진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골밀도도 높아졌습니다. 오세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했는데 지금은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있어서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세환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좋아지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는 운동을 약보다 강한 치료제, 병원보다 든든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운동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일주일에 고르게 배치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운동은 분명 시니어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운동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무릎을 꿇는 동작, 과도한 스트레칭, 장시간 지속하는 격한 운동들은 피하셔야 해요. 대신 수영, 걷기, 밴드 운동, 태극권 같은 안전한 운동들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나만의 속도에 맞춰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무리한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저는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